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전처리 과정을 할 때는 여기서 언급한 3개의 소프트웨어 말고도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4개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맵리듀스, R, 하둡, 매틀랩 등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거치게 되는 과정은 분석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분석 과정은 앞서서 나온 R과 또 하둡과 매틀랩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사용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열거해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 통계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Statistical Analysis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초중고등학교 때 학습을 하셨을 것 같은 고전 통계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확률 모델링 등으로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통계, 확률적 관점에서 다양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그런 경향성들을 추출할 수 있고 앞으로 데이터가 유입될 때의 경향성 또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의 어떠한 방법론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통계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기계학습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이 머신러닝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의 하나의 서브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학습 방법론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이 적은 개입 또는 아예 개입을 하지 않고도 데이터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의 패턴을 발견하는 이러한 방법론이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계학습 방법론은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깊게 하신다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NLP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약어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국어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어는 인간의 언어의 하나죠. 이런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컴퓨터에 만약 구현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인간의 언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프로세싱 비용 또는 복잡한 모델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인간의 언어를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NLP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 현상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술로서 NLP가 적용이 된다면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거기서부터 다양한 의미를 추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통계 분석, 기계학습, NLP의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거치게 되는 것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표현은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표현 방법은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는 표현 방법, 즉 시각화, 영어로는 Visualiz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도표와 그래픽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빅데이터 방법론을 통해서 얻게 된 여러 가지 결론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전적인 표현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 색상, 매체, 구도 등을 변화시키면서 표현을 적용을 한다면 더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디자인 또는 예술 계통에 계신 분들도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시각화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분석하더라도 데이터가 잘 표현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므로 시각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토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빅데이터가 앞으로는 어떠한 전망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가로축에는 시간이 있고 세로축에는 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양은 적고, 중간, 많음 이렇게 3단계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앞으로 빅데이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다음으로 표현되는 내용을 살펴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의 양이 되겠습니다. 네, 과거로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당연히 데이터의 양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양이 그냥 이렇게 항상 똑같은 비율로 증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가하는 속도는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양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기의 성능 또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의 양의 증가 속도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터의 다양성, 버라이어티인데요. 이것 또한 과거에 비해서 현재, 미래에 이르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할 수 있죠. 근데 데이터의 양보다 더 빠르게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께서 데이터의 형태가 멀티미디어다 또는 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는 데이터의 형태 정도만 없겠지만은 앞으로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가 다양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형태 또한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성의 정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이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 이르러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스마트 기기의 성능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는 현재에는 약 80%, 90%는 보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 한정한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스마트 기기는 보급이 이루어져 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가게 되면은 점점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 응답 속도 요구치입니다. 저건 끊어서 읽어보면 응답 속도 요구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뭔가 요청을 보냈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답이 돌아오는 속도를 뜻하게 됩니다. 자, 내가 이제 말을 걸었을 때 상대방이 말을 굉장히 늦게 답한다면은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처음 접했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늦게 알게 된다면은 불편할 것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데이터가 다양해지고 스마트 기기가 늘어나더라도 응답 속도에 대한 요구치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더 빨리 빅데이터 시대에는 응답 속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에 대한 처리 방법론에 대한 요구는 좀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그 기술 수준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활용 분야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공서비스 되겠습니다. 공공서비스는 쉽게 얘기해서 정부, 부처 관련 기관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공공서비스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국가적으로 활용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관리나 스마트 그리드, 재난 방제 등의 공공서비스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앞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과학연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빅데이터는 과학연구에서의 필요성도 그 필요의 대두성의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발견을 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발견된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 필요성 또한 대두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 서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데이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센싱 디바이스들이 생기게 되면서 의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요구성 또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의료의 전 과정, 진단, 처방, 시술, 수술 등의 의료 혁명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물류 유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류와 유통에서도 데이터를 통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미리 파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최근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 내가 주문을 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 제품의 추천이 들어왔거나 혹은 제품의 발송이 이미 대기를 하고 있거나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물류 유통에서의 변혁이 되겠죠. 보다 효과적인 물류 유통이 가능해짐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을 연결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조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산업에서는
제품의 수율, 즉 제품을 생산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그 재료에 버리는 정도를 최소화, 즉 수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량률을 최소화를 하고 제조를 효율화하는데 이 제조 산업의 빅데이터의 활용은 널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에서는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확대를 됨으로써 개인의 데이터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라이프 로그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의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가 필요해지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 개개의 목표에 맞도록 하는 마케팅의 필요성 또한 증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빅데이터의 활용은 당연히 필수 불가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에서 활용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유권자를 분류하고 성향을 파악하는데 이런 빅데이터는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유권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유권자별 맞춤형 선거 전략을 통해서 효과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2008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빅데이터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제19대 총선에서도 빅데이터는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분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고객의 구매나 활동 기록을 분석해서 취향을 분석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 Personalized Recommender 시스템의 적용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의 경우에도 볼까요? 문화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겠고 이러한 것들을 빠르게 수집을 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문화 분야에서는 이러한 것을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흔히 보시는 영화 등도 이미 수집 분석이 되어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영화가 추천되는 것은 영화에 대한 프로필을 직접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 콘텐츠, 그러니까 동영상 그 자체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특히 문화에서는 효율적인 팀의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과학 분야에서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과학에서 다양한 빅데이터의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유전자 분석, 발현, 조절 등에 있어서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은 널리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의 미래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데이터 레볼루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앞서서 살펴본 다양한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IT 등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처리 방법론들은 도입이 될 것이고 사회 전반에 데이터 혁명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이 시대에는 빅데이터에 의한 데이터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가치와 분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빅데이터가 계속해서 이용이 될 것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다양한 형태의 미래 데이터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거기서부터 가치와 분야를 창출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자, 이것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개념 그리고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빅데이터의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 중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하였던 빅데이터의 6가지 단계에 맞추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빅데이터의 수집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